그리고 식기 전에는 이제 덮지 않는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기름이 굳어지면 제거한다 라고 했어요. 기름이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액체가 되는데, 액체 상태가 되는데,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고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그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각시킬 때는 21도로 이제 2시간 이내로 냉각을 하고요. 5도 이하로 4시간 냉각한다. 21도시로 2시간, 5도시로 4시간 냉각한다. 이 부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톡 보관하기인데요. 스톡 보관하기. 스톡과 고용물 분리합니다. 고용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를 고용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톡 같은 경우는 약간 액체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액체와 액체의 상태를 스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근데 여기서 고용분이 있어. 고용분이라고 하면은 물을 제외한,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야.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나요? 부케가르니, 미르포와 뼈가 떠오르겠죠. 이거를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불순물 같은 것도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톡을 이제 냉각시켰어요. 기름기 같은 거 다 제거를 해줬는데 뭐 조금이라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이기 때문에 불순물도 어떻게 보면 영양소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리를 시켜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이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제 식혔기 때문에, 식히기 전에는 뚜껑을 덮으면 신맛이 난다 그랬었는데, 식히면은 신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장을 해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제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굳어있을 시에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거한다. 그리고 날짜, 시간을 꼭 기록을 합니다. 이걸 라벨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오늘이 5월 12일이거든요. 5월 12일 이 스톡을 만들었다. 냉각 이제 시켜가지고 보관을 한다. 꼭 써놓으세요. 왜냐면 유통기한을 확인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식재료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나와있는데 유통기한인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어.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쓱 스캔 돼가지고 이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라벨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식재료를 저장한다. 근데 이게 2020년도 5월 12일날 만들었다. 이걸 써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바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재료가 필요해, 이 육수가 필요해. 근데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저번 주였나? 저번 주 체육대회 하느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라벨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재료는 5월 10일 날 했었구나. 오늘은 5월 30일인데 많이 지나버렸네. 그러면 이제 쓸지 말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이제 어제 만들었으면 그냥 바로바로 쓸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유통기한의 그 저장 기간이 길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겠죠. 신뢰가. 그래서 3, 4일 보관은 냉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 4일 보관을 했어요. 근데 쓰려고 했는데 못 썼어. 3, 4일 뒤에 써야지 하면서 이제 저장을 했는데 못 썼어. 그러면 이제 3, 4일 뒤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재가열 해가지고 이제 식품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한번 가열해주고 다시 냉각시키고 보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 4일 동안 보관시킬 수 있는데 좀 더 저장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3, 4일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가열해주고 나서 이제 다시 보관을 한다는 거. 그리고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보관할 땐 냉동 보관한다. 스톡 같은 경우도 요즘에 큐브형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톡 잘 만들어내가지고 큐브형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얼음 담아놓은 통이 있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육수를 냉각시킨 걸 막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탁탁 육수를 이제 막 한 번에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음 그 다이스 모양이잖아. 사각형 그 주사위 모양의 얼음 그 저장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뭐 딱 2개 정도만 이렇게 탁탁 빼가지고 막 쓴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간 보관을 할 때는 냉동 보관을 합니다. 냉동 보관을 하면은 효소나 미생물이 이제 얘네들도 이제 추우면 죽거든요. 이제 뭐 전분 같은 경우는 냉장고 온도에서 녹아들기가 쉽지만은 미생물이나 효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냉동실에 있으면 이게 얼어요. 같이 글기 때문에 증식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장시간 동안 저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은 유통기한이 짧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찌됐든 지금 실온에 꺼내놓은 것보다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것이 확실하게 뭐가 달라요. 확실하게 뭐가 달라?
이제 실온에 냅뒀을 때보다 좀 더 이렇게 딜레이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식품의 변질을. 특히 여름철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냉장 보관 같은 경우는 딜레이 시켜주는 거지, 막 냉장고 넣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식을 한다고. 그러다 보면 식품의 변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냉동 보관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식품이 이제 냉동 보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냉동 보관하기 전 딱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냉동 보관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분 같은 경우도 냉장고 온도에서 노화되기 쉽지만 냉동 보관 시켜놓으면은 노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취하게 되면은 밥 같은 거, 햇반 같은 거 사드시지 마시고요. 시간 날 때 밥 한 번 해놓고 냉동고에다가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냉동고에다가 이렇게 얼려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변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빼가지고 먹으면 돼요. 장난 같죠? 이렇게라도 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은 삶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라고요.